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제21강으로 전국시대의 또 다른 특색인 사공자에 의하여 식객 3,000명이 모여드는 이런 식객의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객들에게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가 사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임금을 제치고 3,000명의 식객을 동원하여 사적인 모임에 사당의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임금과 아래로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라는 것. 그리고 식객 3,000명이 순수한 인재들이냐? 어떻게 보면 시중 잡배들이에요. 그럼으로써 내 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식객 3,000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밭이 뭐가 되느냐? 범죄자들의 방패막이 여기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측면에서 몰아붙이면 이 내 공자는 3,000 식객을 뒀던 네 사람은 이건 간웅이에요. 이건 군자가 아니라. 이러한 점에서 사공자의 식객 3,000은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현왕 48년에 주현왕은 죽고 신정왕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 궁하고 자 신정왕이 입하다. 문제는 현왕 48년 경자에 제나라 맹상군 식객이 3,000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맹상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전국시대의 사공자가 네 사람 모두 다 식객 3,000명씩을 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제나라 맹상군, 조나라 평원군, 위나라 신릉군, 초나라 춘신군, 이 사공자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면 신릉군 하나를 치는 것입니다. 자, 맹상군이 어떤 사람이냐? 제나라 전문이 사위설공하니 이어서 설공에 자기를 벼슬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맹상군이라 말하게 되었다. 초치 제후 유사 급 유제 망인하야. 여기에 제후의 유사까지는 좋지만 유제망인이에요. 유제망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범죄자로서 도망자예요. 범죄자와 도망자들까지도 초치해가지고 개후자니 모두 다 후위 대접을 하니 식객이 상 수천이니라 항상 수천 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000명이 각자가 각기 스스로가 이위 맹상군 친기라 하니 맹상군이 나만 가까이 한다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왜 이런 말이 나왔냐. 맹상군이 사람을 만날 적에는 병풍 뒤에 서기가 있어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노모는 계십니까? 무엇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다 병풍 뒤에서 적고 노모가 있다면 노모에게 곡식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0명 사람들이 자기만 가까이 해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옛날 양조장에 자전거로 술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조장 주인이 자전거로 술 배달하는 사람들을 부려먹으려면 뭔 술을 하느냐. 한꺼번에 모여놓고 술을 안 줘요. 딱 한 사람씩만 불러가지고 자네가 참으로 열심히 하니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만 술 한 잔 준다고. 갑동이한테 그래놓고 을동이도 딱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해요. 자네가 최고로 우리 집안에 일을 잘해서 내가 특별히 술 한 잔 주네. 이러면 나머지 일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 사장님이 나만 가까이 하고 나를 총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꼭 초원의 양조장 주인하고 쓰는 수법을 맹상군이 일찍이 썼어요.
유시로 맹상군 지명이 이래서 맹상군의 명성이 천하에 아주 중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비를 기른다라는 것은 그 덕화가 만백성에게 미치기 위하여 선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맹상군의 등등은 이건 만백성에게 덕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간인들 가운데의 영웅이고 이 범죄자, 도망자들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양사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고지양사는 화금만민이라 두 달라고 이 문장을 쓰고 있는데 삼하원구의 말하기를 군자지 양사는 위민야라 군자가 소위 위정자가 선비를 기른다라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좋은 정치하려고. 그래서 주역에 성인이 양연하여 성인이 훌륭한 현인을 키워서 이금만민이라 하니 만백성에게 그 덕화가 미친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어진자라는 것은 조건이 뭐냐?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이 어지련 자가 덕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고 밝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질다의 개념이에요. 어진다는 사람은 그 덕이 넉넉히 좋기서 돈하정속하고 교화를 두터이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덕이 있어야 어진자라 하고 그 재주로는 넉넉히 써 이런 별의를 정돈하고 기강을 진작시킨다. 이런 재주가 있어야 돼. 세 번째, 명철한 안목은 넉넉히 써 총미여원, 보이지 않는 것을 밖에 볼 수 있는 안목, 멀리까지 생각할 수 있는 밝은 안목. 이게 어진자가 가져야 할 밝은 눈이에요. 자, 그 강함은 넉넉히 인을 결속하고 의를 든든히 하여 이 네 가지의 인격을 완성하여 크게는 천하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요 적게는 한 제후국의 이로움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게 선비를 기르는 본질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어진 자들을 기르기 위하여 풍성한 녹으로서 그를 부를 이루어주고 높은 벼슬을 줘가지고 그를 높이는 것이니 바로 이것은 어진이 한 사람을 키워서 덕화가 만백성에게 미치는 것은 이게 양현의 본질이다. 어진이를 기르는 도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맹상군은 어떠느냐? 이게 그 맹상군지 양사야는 오늘날 맹상군이 선비를 기른다라는 것은 불효를 지우하고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불택장부하고 선, 부, 악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선악은 가리지도 않고 이런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도기군지로 가야 그 임금의 록을 도적질하여 이집 사당 장허예하여 사당을 만들어 세우고 사적인 당을 만들고 장 헛된 명예를 펼쳐서 이걸 가지고 상이 목이군하고 위로는 그 임금까지 모멸하고 아래로는 그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니 좀처럼 이것은 간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간인이고 간인이니 어떻게 그런 맹상군을 존중할 수 있느냐. 이게 서경에 말하기를 수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인데 이 주라는 왕이 천하에 포도주란 말이 이 포도가 도망자예요. 도망자들의 주인이 됐다 이 말이 범죄자들의 소굴이 됐다 이 소리나 같아요. 범죄자 소굴의 주인이란 소리예요. 되었다라고 하여 돼가지고 최연수라니 마치 고기가 연못에 모이고 새가 나무숲에 모인 것처럼 범죄자들이 모두 거기로 모여든다가 최연수예요. 연못처럼 숲처럼 모여든다라고 하니
바로 이런 맹상군의 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도적들 속으로 입지 맹상군이라고 하는 것이 선비를 길렀다라고 볼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신정왕의 이름은 정이고 현왕이 하더니 제7년. 자, 신정왕 사명 계면년에 오국의 병사들이 진나라 정벌에 나섰지만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오국의 병사들이 진나라를 정벌한 나라는 초조위한년. 이 5나라가 다 함께 진나라를 정벌해 가지고 함곡관까지 공격을 했는데 진인이 출병역제한데 진나라에서 병사를 내보내서 맞이하려 이 5나라 군사들을 맞이했을 적에 오국지사들이 모두 패주하게 됐더라.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벌써 진나라가 기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국의 연합병력이 진나라 하나를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오국 가운데 딱 누가 빠졌냐면 제나라가 빠져 있어요. 제나라는 동쪽 바닷가에 있으니까 진나라에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훗날 나중에 제나라를 망하게 한 계기예요. 이 오국이 있으니까 제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국과 연합하지 않고 제나라는 우리는 괜찮겠다라고 오국의 멸망을 좌시하다가 제나라는 결국 망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두 번째, 진나라가 이미 천하를 석권하는 기세에 군림했다라는 것. 신정왕 4년에는 제나라 신하들이 총애를 다투다가 소진이를 자객이 죽인 거예요. 제나라 대부들이 소진으로 총애를 다투다가 소진을 찔러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소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 대부가 여 소진으로 쟁총하여 제나라 대부들이 소진과 더불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죠. 총애를 다툰다는 건 권력 다툼이죠. 권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바로 사람을 시켜 자격을 시켜가지고 찔렀는데 불사수의주원을 죽지는 않았어요.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도망을 갔는데 제왕이 구적불득이라 제나라 왕이 소위 소진을 죽인 자객을 찾았지만 범죄자를 못 잡았어요. 그러자 소진이가 그 칼을 맞았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못하고 죽으려고 하면서 제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신적사워든 제가 죽거든 거열신 이순어 씨하고 저를 거열을 해가지고 저자거리에 제 시체를 돌아다니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십시오. 소진이 위제장난이라. 소진이 제나라를 위하 제나라에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어제 여차면 제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면 저를 죽인 자객을 신지척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여기언이러니 제나라 왕이 소진의 말처럼 그렇게 했어요. 거열을 하고 시체를 저자거리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소진을 죽인 자가 과연 스스로 자기가 나오더라. 자수를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자 제왕이 이로 인하여 그를 처벌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진과 같은 사람은 정말 죽어서까지도 능히 보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보복한 인물이라 평가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장희가 연행술로서 육국을 이제 유세를 하는데 장희가 위양왕, 그러니까 맹자에서는 양양왕이라 했죠. 양양왕을 유세하여 말하기를 양지는 사평하여 양지는 사방이 평야라여서 무명산대천지안하고 명산대천에 한계가 없다. 졸수 초한 제초지경하여 당신 나라 병사들은 초한 제조의 국경에 가서 수자리를 서고 있다. 남의 나라에 대신 수자리를 서고 있다. 그래서 이 정장을 지키는 병사들이 10만 명을 내려가더라 한다. 10만 명 이상이다. 이 말은 위양왕 병사 10만 명이 이 네 나라의 국경에 멀리 수자리를 서로 돌아다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양지 지세는 고 전장녀라, 양의 지세는 참으로 전쟁터다. 제후지 약종의 제후가 합종으로 맹약하매 맹온수지상하여 온수 위에서 맹설을 하여 결이 형제의 상전냐 언니와 형제를 맺어가지고 서로 견고하게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지만 봐라, 오늘날 친형제 동부모라도 친한 형제, 같은 형제로 부모를 함께한 형제간들도 부모를 함께 할지라도 상유 전제 살상위원을 서로 전제를 다퉈갖고 돈 다투다가 서로가 죽이고 살고 하는 이 세상인데 욕시 반복 소진지 염호하시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진에 그런 하찮은 꾀를 믿고자 하니 그 성취하지 못하니 또한 명백한 일입니다. 이게 위왕이 이에 종약을 배반하고 장의로 인해서 진나라에 서로 화친하기를 청하니 장의가 이 일을 딱 연행수로 이제 성공하면서 장의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진나라의 재상이 되는 이런 형국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소진의 동생인 소대 소여가 유세하는데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진과 장의가 세치 혓바닥으로 출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풍조를 따른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세한 곤술이 훗날 연나라를 혼란케 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진의 동생인 소대와 소여도 두 사람도 여기 유세로 현어 제후라 또한 유세로서 제후들에게 명성이 알려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느냐. 연상자지라고 하는 이 맹자에 나오는 연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연상자지가 소대로 더불어서 혼인을 맺어가지고 욕득연곤이러니 연나라의 권력을 얻고자 수단을 쓸 때 누구를 등장했느냐. 소진이 동생을 등장시킨 거예요. 소대를 자기 딸까지 주면서. 소대가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어떤 농간을 부렸느냐. 소대가 시어제의 환희연을 제나라에 사신 갔다 돌아오자 연왕 쾌가 물어요. 제왕이 기 폐호와 제나라 왕이 그 폐업 누릴 수 있겠더냐? 그러니까 딱 대답을 소대가 뭐란 거는 불능이로소이다. 안 됩니다. 연왕 쾌가 뭐라고 왜 안 되겠냐? 대화 불신기신이로이다. 그 신하를 믿지 않은데 어떻게 폐업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이에 연왕이 촉구가 자지하니 나라를 자지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여기에 농간이 소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놈의 유세 곤술이. 자지가 남면으로 이것이 이제
연나라 왕 노릇을 한 거예요. 남면으로 왕의 일을 행하고, 왕캐는 늙었다 해서 물러나가지고 정사를 전혀 관계하지 않은 거야. 정사를 듣지 않고. 도리어 신하가 돼가지고 국사를 모두 다 자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맹자의 책에 보면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작회도 불덕 여인년이며 작회도 바로 이 연왕쾌도 아무리 왕이라도 남들에게 연나라를 건네줄 수 없는 일이고 연나라 재상 자기도 불덕수연어 작회라 하시니 바로 연나라를 이 왕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라를 사적으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니 자, 이 유세한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설자위 제후라 하는 것은 토지와 인민을 수지천자고 천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토지와 인민을 주려면 천자에게 명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지 선군하니 선군으로부터 전해온 것이니 선조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이 여인이면 그런데 이걸 사적으로 남들에게 줘버린다면 여자나 나라를 건네준 자나 나라를 받는 자 모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맹자의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나라는 내 것이 아니에요. 선조로부터 받아온 것이고 천자로부터 제후는 받아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조와 천자의 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연나라 왕과 재상은 나라를 주고받은 것이에요. 바로 이 농간을 부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가운데서 이 세치 혓바닥을 가지고 농간을 부린 유세지사들의 그 못된 버리지기예요. 이것이 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하게 된 구실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사람의 이 혓바닥이 세치지만 그 화로 말할 것 같으면 연나라 전체에 미쳤다라는 점을 보면 정말 세치혀가 좋은 일도 하지만 그 어느 무기보다도 흉측한 무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